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지난 2020년 9회차 2020년 11월 15일 날 진행이 됐던 정기시험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2020년 9회차로 보게 되면 7번째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입니다.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걸까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지 형성 과정 중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쭉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떠오를 수 있는 거 사고 과정입니다. 사고 과정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이며 선택적입니다 라고 나오면 지각 과정, 그죠? 네. 그 다음에 확장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저희가 감정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형성 과정은 CS 개론을 학습하실 때 기본서를 갖고 학습하실 때 거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무론 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 유형이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 이 세 가지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 과정, 사고 과정, 감정 과정. 자, 키워드로 꼭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첫인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첫인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일회성, 그 다음에 신속성, 그리고 초두 효과, 그리고 일방적 이런 것들이 있죠. 1번 첫인상은 처음 대면하는 대략 10초 이내에 결정되는 신속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3초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초 이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2번 처음 전달된 첫 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초두 효과 얘기하죠. 일회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되어집니다. 맞아요. 일방적이죠. 4번 본인의 숨겨진 내면이나 성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예, 왜냐면 3초 우리나라 사람들 뭐 3초 만에 첫인상 본다 그러죠. 상대방의 80% 이상을 판단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내면을 보여줄 방법은 없는 거죠. 5번 뒤에 들어온 정보가 처음 들어온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초두 효과의 특성을 보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네,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에 들어온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초두 효과의 특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첫인상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상황별 인사의 종류를 찾아 바르게 선택한 건 뭘까요? 자, 1번 단체 손님을 배웅할 때입니다. 배웅이랍니다. 배웅. 뭘까요? 정중예죠. 2번 업무상 중요한 VIP를 배웅할 때 또 배웅 나옵니다. 뭐예요? 네, 정중예입니다. 그죠? 3번 사무실로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할 경우, 자,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이때 보통예입니다. 보통예. 랍니다. 상견례 장소라고 합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혼주 간의 인사를 나눌 경우,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이 본다는 거예요. 정중예입니다. 그죠? 전화 통화 중 바로 옆 직속 상사가 호출할 경우 몽예입니다. 맞는 설명은 5번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런 예시로 출제되는 최근 들어서 이 인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런 방식의 예시로 출제가 됩니다. 꼭 문제 유형과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전통적인 공수법 남좌여우입니다. 유일하게 바뀌는 거 흉사시해입니다. 망자를 대할 때입니다. 자, 이땐 남, 우, 여, 좌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손 위치가.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는 한 번도 흉사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시에는 그냥 남, 좌, 여, 우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올바른 거 1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 위치는 같다? 아니요. 다릅니다. 2번 평상시는 남, 좌, 여, 우요.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잘못됐습니다. 3번 흉사시에는 남, 우, 여,
좌입니다. 3번 흉사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남우여좌. 맞죠? 선생님 3번 설명이 맞습니다. 4번 흉사시에는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아니요. 남좌여우가 평상시 남우여좌가 흉사시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는 같습니다. 아니요. 남좌여우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 뭘까요? 화법. 자, 보기를 볼까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트집을 잡을 경우 트집을 잡은 내용이 장점이라고 설득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을 의미합니다. 트집을 잡은 내용이 장점이라고 어필합니다. 트집을 잡았어요. 아우 여기 가방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트집을 잡아요. 이때 트집을 잡을 내용이 장점이라고 설득합니다. 고객님 저희 가방 비싼 게 저희 가방 장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신입사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고객한테 딱이 맞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면 조금 경력사원이 이렇게 슬며시 소구점을 어필하는 관점으로 활용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 관점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관점의 화법 저희가 부메랑 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보기 내용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메랑 화법에 트집을 잡을 경우 고객이 내용이 장점이라고 설득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고객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잠깐 보세요. 제가 왜 세 가지를 다 읽어드렸냐면 원래 이 문제를 나눌 때요. 개방형, 그 다음에 선택형, 확인형 이렇게 저희가 나눌 때 가장 뭐라 말씀드릴까요? 이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방형.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선택형.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확인형.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요 세 가지 기본 키워드만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최근 문제 유형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는 보기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걸 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도 지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지금 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고객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딱 보게 되면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걸 아주 손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선택형. 그죠? 예, 고객의 답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초점을 맞춘다라는 조금 헷갈리는 좀 혼동될 수 있을 만한 워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확인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처리 시에 유의사항으로 관련이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컴플레인 처리 시라고 나와요. 컴플레인 처리할 때 1번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맞아요. 거짓말했다가 더 큰일 생겨요. 2번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길게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4번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맞습니다. 5번 고객의 잘못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책망하여 이랬다가는 매장에 불을 지를지도 몰라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컴플레인 처리 시에 불만을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한 자기 불만을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고객을 잘못이 있다고 책망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중 고객을 무지하고 어리숙하게 보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로서 의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뭘까요? 현장에 있는 경력직 사원한테도 나올 때가 있죠. 자, 일단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저희가 이걸 이름하여 서비스 칠거지악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마 기본서에서는 잘 못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SMAT 교재에서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에서 보게 되면 고객을 무지하고 어리숙하게 보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의사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걸 갖고 저희가 뭐라 불러요? 거만이라고 부릅니다. 거만. 서비스 칠거지약에 대한 거는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또 구글이라든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 설명이 나와요. 왜냐면 이 명칭들이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저 시험 볼 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기본서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유독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개론, 전략론, 실무론 안 가리고 마구 껴들어가서 출제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자, 키워드가 나옵니다. 카탈로그, 상품 설명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키워드입니다. 카탈로그, 상품 설명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불만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누구 얘기 나올까요? 종업원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종업원 얘기 나와요. 그죠?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 뭐 나올까요? 매장이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아? 네, 이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매장 운영 시간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금전적 상황에 대한 거, 지불 수단인가 결제 조건. 여긴 왜 이 카드로 결제가 안 돼요? 이런 불만이죠.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 뭘까요? 외형, 인테리어. 이 매장은 뭔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매장이 왜 이렇게 멀어 여기.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번은 좀 정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코치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보기를 좀 봐야겠죠. 보기. 직원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경력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자, 키워드가 조금 길어요. 성장과 경력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면 후원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보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후원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말고 가장 짧은 문구나 워딩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꼭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와 정답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강의하면서부터 내내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을 기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이해라든가 이런 관점, 방법론에 대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저희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가 좀 부족하고 나는 어떤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현재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총 13회차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9회차인가 아마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중반 문제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네이버 카페, 제 카페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오셔서 저 교재 구매했는데요 라고 인증을 해 주시면 뭐 사진이 됐든 영수증이 됐든 간에 인증을 해 주시면 등업을 해 드립니다. 등업을 해 드리게 되면 최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챕터별, 뭐 그다음에 뭐 연도별, 그다음에 뭐 6년 동안 많이 나왔던 핵심 다중 출제 문제별 나와 있는 다양한 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등업을 시켜 드립니다. 나는 만약에 서적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네이버 카페에 와서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여기서도 문제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 분석 솔루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분석 솔루션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등업을 시켜 드립니다.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 동영상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나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